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석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오락가락 계속 바뀌는 데다 증원 승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시 지원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입시학원. 27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명 늘어난다던 의대 정원이 지난주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란들이 빨리 매듭지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줄 것 같고, 지난달 20일 2,000명 증원을 발표했던 정부가 한 달 만에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하면서 일부 대학이 모집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남대와 건양대 등 지역 5개 의대 정원도 당초 300명 이상 늘어난 670명에서 다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이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인재 전형 비율 등 세부 전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대는 다른 모든 모집 단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의대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항고심의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증원 승인에 대한 법원 판단도 변수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증원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교육청과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입지도 연수라든지 대입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지도 방향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입시 지도 자료를 활용해서 한편 매주 금요일 휴진을 결의했던 충남대병원은 교수들이 대다수 정상진료에 나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고, 정상진료가 이뤄진 대전 성모병원과 건양대병원은 일부 언론에서 오늘 휴진한다는 오보가 나가면서 예약 환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 원인이 합선에 따른 정기적 요인이라는 경찰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화재 현장에서 전기 배선과 전기 히터 등 3곳에서 단락큰을 발견했지만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단정 짓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관리자와 상인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방화나 실화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쯤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경찰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충남도가 서해안 간척지에 추진하고 있는 첨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로 선정된 당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당진 성문 간척지와 보령 서천 부사 간척지에 추진 중인 ICT 기반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악취 저감 시설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와 시설과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해 이른바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 농민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성문 간척지에 2026년부터 6만 마리 규모의 시범단지 운영을 시작으로 당진과 보령 서천에 각각 30만 마리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축산단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 폐기물과 각종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간척지에 있는 데다 이미 지역에 29만여 마리 규모의 양돈 농가가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축사가 또 들어서면 악취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 또는 분뇨, 동물 분뇨가 전부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우리 스마트 축산단지라고는 하지만 돼지우리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도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복합단지 실시 설계 용역비 12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충남도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와
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조만간 단지 조성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돈 농장을 한 곳으로 집적하여 무창돈사의 내부 자동화 및 가축 분류 에너지화 시설을 갖추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지역 주민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축사 운영 사례 견학이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오해를 풀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갈등과 관련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스마트 축산단지가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 절차로 이후 선고 기일이 정해집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 23분쯤 생후 100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분유와 함께 먹였고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대표 선사 문화축제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물 발굴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구 지정 등 이곳을 구석기 문화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미래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강변 움집에서 주먹도끼로 목재를 두드려보며 구석기 도구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구석기인이 되어 불을 지피고 유적 발굴 체험장에서 미래 고고학자의 꿈도 키워봅니다. 개막 첫날부터 구석기 축제장은 학생과 학부모,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책에서 보던 그 불 피우는 것 같은 것들을 체험으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체험 부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도 배우고 이렇게 밖에서 놀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먹도끼 달고나 만들기를 비롯해 구석기 무기체험, 뗀석기 실험실 등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식 체험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금강을 건너는 부교가 설치되고 야간 경관 조명도 금강변을 밝히게 됩니다. 지난 1964년 금강변에서 수십만 년 잠들어 있던 석장리 유적 발굴을 계기로 1974년부터 국사교과서에 구석기 시대가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정례화된 가운데 석장리 일원을 구석기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도시에서 선사 문화도시로 공주시의 위상이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석장리 박물관 일원이 명실상부 구석기 역사교육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구석기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구석기 교육원, 구석기 체험공원, 또 구석기 전망대를 만들어서 구석기 유물 유적지의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구석기 특구에 관광, 휴양, 체험 기능도 추가해 역사뿐 아니라 관광 명소로도 위상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맞아 지역 문화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유명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테마로 한 클래식 무대와 국악과 비보잉이 어우러진 이색 공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다양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영상이 상영되고 지휘자 안두현과 피아니스트 정한빈의 연주와 해설,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풍성함을 더하는 무대 지브리 페스티벌이 어린이날인 5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야외 광장에서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의 거리극 공연이 7차례 열립니다. 움직이는 커다란 무대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가족 콘서트 랄랄라 패밀리쇼부터 불안한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쉼표까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로봇팔과 3D 홀로그램이 어우러진 판타지와 코믹한 이야기에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 배우들이 리듬 체조와 치어리딩, 비보잉을 선보이는 공연 플라잉이 대전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또 한국무용과 국악, 댄스가 어우러진 마술 뮤지컬 몽환록도 가정의 달 특별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선영 작가의 장편 소설이자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실간을 파는 상점이 연극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꿈속 상상 여행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가족 뮤지컬 폴리팝도 세종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지은 작가의 스테디셀러 동화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종이 아빠도 국립공주박물관 무대에 올라 가정의 달 가족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서구체육회가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최한 제1회 서구 어린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마라톤은 4세에서 7세 서구 지역 어린이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0m 건강 코스와 500m 미니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코스를 마친 어린이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증정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막을 올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로찾기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놀이통합교육 주제관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찍을 수 있는 이색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 공연, 단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당진시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세미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와 충남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과 대만, 베트남 등 10여 개 해외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국토교통부 등 5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품질인증 부품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모빌리티 기업 혁신파크로 지정된 당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